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내가 아웃소싱 서비스 업계의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명목상으로는 콜센터지만 업무는 대부분 채팅 방식이었다. 타이핑이 특기였기에 내게 아주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 갱신 없이 나는 그대로 잘렸다. 파견 회사에 물어봐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일했던 부서는 명백히 일손이 부족했다. 계약이 만료된 파견 사원은 나 말고도 더 있었다는데 계약 갱신을 희망한 사람들의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을 했다. 가장 먼저 잘린 이유가 혹시 귀 때문인가? 나는 선천적으로 귀가 안 좋다. 처음에는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 소리가 들렸었지만 수술 후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다. 수술하면 귀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던 만큼 완전히 청력을 잃었을 땐 크게 절망했다. 오죽하면 한동안 외출도 삼갔겠는가. 다른 한쪽 귀는 보청기를 끼면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지만 말이 너무 빠르거나 말소리가 너무 작으면 상대의 입을 봐야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날 써줄 회사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체념하고 있던 와중에 파견 업체에 이름을 등록했다가 운 좋게 이번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보청기만 끼면 아무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었지만 상사 눈에는 영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서러워도 받아들여야 했다. 이게 현실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등록해두었던 파견 업체는 당분간 내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뭐 어쩌겠어. 어차피 뚜렷한 장점도 없는 사람을 쓸 거라면 귀가 안 들리는 나보단 귀라도 잘 들리는 사람이 낫겠지. 끙끙대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 다음 일거리를 찾기로 했다. 이런 나라도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나 구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고 생각하다가 지금 유행하는 우버이츠에 등록해보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틈틈이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곧장 어플을 내려받고 배달 파트너 전용 가방을 받아 일할 준비를 마쳤다. 유행이라고 말은 많은데 진짜 일이 많이 들어올까? 불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다. 근데 생각보다 의뢰가 빨리 들어왔다. 난 곧장 일을 시작했다. 별 문제 없이 시간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한 달 정도 지속했다. 나름 단골 손님도 확보했다. 처음엔 이게 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되다 보니 허구한 날 의자에만 앉아있느라 살이 쪘던 나는 이 일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날 몇 번 배달을 하러 갔던 단골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점심 도시락을 챙기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을 때 휙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 듯 했다. 얼른 자전거를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자 자전거를 탄 젊은 경찰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요? 저기요! 위험하잖아요! 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귀에 끼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거요? 나는 보청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보청기가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지? 이보세요. 이어폰 끼고 자전거 타면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위험한 거 몰라요? 거 봐요. 호루라기 불기 전에 계속 말 걸었는데 눈치 못 채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찰의 목소리가 다른 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아, 그게 아니라요. 이건 음악 들으려고 낀 이어폰이 아니라 보청기예요. 그렇게 반론하면서 보청기를 장착한 귀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순간 동요하는 듯 했지만 보청기는 무슨, 이게 이어폰이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생긴 보청기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 말고 얼른 빼세요. 아휴. 한숨을 내쉬며 내가 끼고 있는 보청기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경찰에게 보여줬다. 봐봐요. 이 브랜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기 끝난 거죠? 지금 바쁜데 이만 가도 될까요? 더는 꼬투리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나는 자리를 뗄 작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끈질겼다. 빼라는 말 안 들려요? 이어폰처럼 생긴 보청기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아예 귀먹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아니, 경찰 목소리도 못 듣는데 그딴 보청기 끼나 안 끼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청기는 내 삶의 필수품이다. 확실히 왼쪽 귀는 겨우겨우 소리를 주워 들을 수는 있지만 오른쪽 귀는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 경찰 말 맞다나 뺀다고 치자.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는 왼쪽 귀로 거의 못 듣는데 보청기 없이 자전거를 탔다간 꼼짝없이 사고행위다. 그러던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네. 배달 장소 인근의 교차로에 나와 있었던 배달지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항상 이 시간 되면 왔는데 오늘따라 늦길래 와봤어. 뭔 일 났어?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는 사이인가 보죠? 아니 글쎄 이어폰 빼라니까 들을 생각은커녕 보청기라고 잡아떼기만 하고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쪽도 이분한테 이어폰 빼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급기야 경찰은 남자에게 동의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단골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억지로 빼게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네? 선생님? 지금 이분한테 하는 소리는요. 시력이 나쁜 사람한테 안경 벗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자 경찰이 눈에 띄게 동요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억지로 빼라고 하는 거 강요죄인 건 아시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 배달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소 사람입니다. 변호사? 경찰의 위법 요구에 단호히 항의합니다. 단골 손님과 경찰 사이에서 언쟁이 시작되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나 다름없기에 죄송스러우면서도 수습할 방도를 찾지 못해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다른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뒤늦게 나타난 경찰은 먼저 온 경찰의 선배인 모양이었다. 젊은 경찰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둘이 합세해서 몰아붙이면 어쩐다. 단골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 경찰이 설명을 마치자 선배 경찰이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닌가? 선배! 어지간히 놀랐는지 젊은 경찰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일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시대로 보청기를 뺐다가 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이놈이 아직 현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짜라서요. 제가 충분히 지도할 테니 부디 이쯤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죄하는 선배를 보며 젊은 경찰도 자신이 과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제 실수로 폐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솔한 사과의 말까지 건넸다. 어쩌시겠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아셨으면 됐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주세요. 청각장애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보청기가 없으면 저 같은 장애인은 맨몸으로 전쟁터로 떠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하며 우리를 얌전히 보내주었다. 가까스로 풀려난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시락이 좀 식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배달을 마쳤다. 오늘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 경찰이 와서 망정이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정말 고마워요. 요즘 나오는 보청기는 이어폰처럼 디자인이 세련됐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건 사실이다. 보청기라고 속이고 이어폰을 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무작정 빼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번엔 운 좋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만약 나 혼자였다면? 상상하니 소름이 끼친다. 부디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조금이라도 신체 장애인의 심정에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